여러분, 암호화폐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거대한 규제의 파도가 밀려오면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는 살아남고 또 어떤 프로젝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갈림길에 섰어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새로운 규제 환경이 디지털 세상의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유럽에서 시작된 새로운 암호화폐 규칙, 바로 미카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파이 네트워크가 이 규칙의 파도를 어떻게 타고 있는지 그 전략을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인간의 인터넷이라는 큰 그림을 살펴본 뒤에 인터링크라는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를 만나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두 프로젝트가 결국 어떤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유럽연합이 야심차게 내놓은 암호화폐 규제 종합 선물 세트, 바로 미카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은요, 뭐랄까 약간 서부개척 시대에 같았잖아요. 규칙보다는 힘의 논리가 우선이었죠. 그런데 이제 유럽이라는 거대한 경제 블록이 아주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나 코인을 만들고 거래하던 시대는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이 미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미국의 주식시장을 감시하는 SEC가 있다면 이제 유럽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감시하는 미카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부터 거래소까지 앞으로 유럽에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미카라는 문지기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거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어마어마하게 까다로운 미카의 기준을 통과한 프로젝트가 아직 50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계 1등 거래소도 아직 이 라이센스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요. 이 새로운 규제의 벽이 얼마나 높고 또 배타적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엄청난 규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한 프로젝트가 마치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딱 맞는 위치를 차지하게 됐을까요? 네, 바로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입니다. 원본 자료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파이 네트워크의 모든 전략을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늘 느리다, 답답하다, 비판받아왔던 그들의 방식이 알고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는 거죠. 파이 네트워크의 전략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일부러 사용자 인증 속도를 조절하고 성급하게 메인넷을 열지 않았죠. 항상 속도보다는 법과 규제를 지키는 걸 최우선으로 삼았는데요. 바로 이 고집스러운 원칙 덕분에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규제 시대에 가장 잘 준비된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원본 자료의 주장에 따르면 바로 그 파이의 이름이 이 까다롭기 짝이 없는 미카의 공식 백서에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공식적인 입장권을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미카에 포함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첫째, 이제 그냥 코인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산으로 대우받게 됩니다. 둘째, 연기금이나 은행 같은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생태계 자체가 훨씬 더 안전해지고 신뢰를 얻게 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특정 프로젝트 이야기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요, 이 모든 현상의 밑바탕에 깔린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온라인 세상에서 누가 진짜 인간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솔직히 어떤가요? 온갖 보세, 가짜 계정, 조작된 정보까지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신뢰가 무너진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인간의 인터넷은 완전히 다릅니다. 디지털 세상의 내 모습이 실제 검증된 나와 연결돼서 신뢰가 기본이 되는 그런 세상이죠. 바로 이 인간 증명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설계된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원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링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실제 인간들의 인터넷, 즉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거예요. 온라인상의 계정 하나가 반드시 실제 살아있는 단 한 명의 사람과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최첨단 기술들을 총동원합니다.
AI가 생체 정보를 인식해서 당신이 당신임을 화면하고요. 딥페이크 같은 가짜들은 라이브니스 체크라는 기술로 다 걸러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을 써서 여러분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절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인간 신용점수라는 건데요. 이건 말 그대로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얼마나 진짜 인간처럼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지를 점수로 보여주는 거예요. 봇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다운 활동에 더 큰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 점수가 높으면 뭐가 좋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연히 보상은 더 많이 받고 수수료는 덜 내고 심지어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 남들보다 먼저 써볼 수 있는 특권까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두 프로젝트가 어떻게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결국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프로젝트의 길이 좀 다르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파이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화폐를 목표로 유럽의 미카 규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터링크는 디지털 신원 인프라 그 자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좀 더 기술 스타트업처럼 미국 금융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본 자료에서는 이 둘을 라이벌이나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의 인간 중심 디지털 경제라는 거대한 그림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은 파트너,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는 거죠. 결국 두 프로젝트가 바라보는 방향은 같다는 겁니다. 봇이 아닌 진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뢰와 검증을 시스템의 기본으로 삼고 단기적인 대박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자는 그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터넷 세상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신이 온라인에서 진짜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수많은 가짜 정보와 가짜 계정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검증된 진짜 나라는 디지털 신원은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